잠깐만. 자, 봅시다. 자, 물권 변동할 차례죠. 자, 우리가 물권적 청구까지 했죠. 기억이 안 납니까? 118페이지까지 했잖아요. 안 했나요? 물권 청구 안 했나요? 어디 하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자, 118페이지 한번 보세요. 118페이지, 117페이지, 116페이지. 뭐 표시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럼 풀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120페이지 한번 펴봐. 깨끗해? 그럼 거기서 할 자리야. 아시겠죠? 네. 그 오늘 오셔가지고 뭡니까? 저 뒤에 뭐 저당권하고 이런 거 푼다고 지금 어디 하는지 잘 모르시는 거죠, 지금? 맞죠? 저당권하고 유치권 문제 푼다고 보니까 앞에 어디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 차례입니다. 됐어요? 자, 일단은 그 120페이지 보기 전에, 자, 어디를 보냐면은, 이거부터 정리하고 갈 겁니다. 자, 152페이지에 점유보호 청구권. 판소로도 46페이지.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도 하면서 갈 거예요. 4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다고요? 점유권이야,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침탈을 했어, 침탈자. 침탈자. 그럼 침탈했다, 뺏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소유권의 기한가 했잖아요. 소유권에 의해서 침탈당하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판소도 36페이지에 가서 했어요. 36페이지에. 자, 그래서 반환 청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반환 청구 미입니까? 또는입니까? 미 적었잖아. 요. 맞죠? 손해배상. 미 손해배상. 침해자에게는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침해자에게는 뭡니까? 방해, 제거 청구 및 뭡니까? 손배. 인데요. 및 손배. 침해 염려 나오면 된다 그랬어요. 염려는 또는 나와야 된다 했죠. 방해, 예방, 또는 나와야 돼. 염려 나오면 또는 나와야 돼. 요 및 나오거나 함께 나오면 맞아 틀려. 틀립니다. 자, 요게 이제 함께. 이런 걸 내니까 뭡니까? 시험에 내니까 해야 돼요.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되죠? 자, 그래서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방해 제거 청구 및 손해배상, 방해 예방 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소유권이 아니고 뭐기 때문에 점유권이에요. 그래서 침탈당한 날로부터 몇 년? 판소도 46페이지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돼 있죠? 침탈당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자, 1년은 무슨 기간이야? 제척기간이야. 적혀 있잖아요. 그러고 뭘 했어요? 출소기간이라고 돼 있어요? 출소기간이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특별 승계인, 병에게 넘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됐을 때 선일 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표기 그리 돼 있잖아. 반환 청구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지금 46페이지 보고 있는 거 맞아요? 판소 46페이지 보고 있어. 맞죠? 자, 그래서 악인 경우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인 경우 반환 청구를 못하고 악인 경우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얘가 특별 승계인 넘어갔다. 승계에서 앞으로 넘어갔다. 이 사람이 악이더라도 앞에 선이잖아. 요것도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자, 요것도 은폐물의 법칙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앞에 사람이 특별 승계인 선이면 다시 받은 사람이 악이라 하더라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자, 이게 21회 때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방해가 침해됐을 때는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입니까?
1년이다 이 말이에요. 요거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이고, 자 1년은 뭡니까? 제척기간이고 출소기간이다. 자 그런데 이 소유권의 기한을 했을 때는 이런 1년의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1년의 제한이 있다 없다? 1년의 제한이 없어요. 내가 소유권 침탈 당한 아니라면 언제든지 반환 청구할 수 있고, 특별 승인 선임 때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내가 이 마이크에 소유권도 갖고 있고 점유권을 갖고 있어. 앞에 사람이 침탈해 가서, 어디 침탈해 가서, 그리고 다시 병익회 선임 병이 넘겼어. 그럼 내가 점유권에 대한 액션을 취하면은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 특별 승인 선임 때 반환 청구 못 한다고. 알겠죠? 그럼 뭘로 해야 돼? 그렇지, 소유권을 해야지. 하겠나 나중에? 침탈 한번 당해봤을 때 뭡니까? 이거 하겠나 이거? 소유권을 해야 된다고. 점유권을 하면 제약이 많이 따른다고. 왜 제약을 많이 주냐면 도둑놈도 점유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짧게 줍니다. 본권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인정되는 권리가 무슨 권입니까? 점유권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짧게 주는 거예요. 1년. 그 소유권은 뭡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돈을 엄청 뭡니까? 몇십 년 벌어가 아파트 한 채 사가지고 뭐죠? 임대 아파트 살다가 뭡니까? 돈 모아가 뭡니까? 뭐 회식도 안 하고 그 돈 다 모아가지고 아파트 샀는데 1년 지나면 못 한다고 해봐. 미치쁘겠지. 맞아.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는 어떻게 됩니까? 제한이 있다 없다? 1년에 제한이 없어. 점유권은 1년에 제한이 있다. 법을 만든 취지 알겠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됐어. 자, 그리고 밑에 하트 있죠, 하트. 네? 저 마음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하트.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 알겠죠? 자, 그래서 을을 사기를 했어요. 사기를 해가지고 이거 가져왔어. 그럼 사기로 취소하지 않을 때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누구 겁니까? 을 거지. 사기했다 그래도 을이 가져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기나 기망이 있다. 요거 32의 기출입니다. 시험에 3번 나왔던 내용이다. 판례 내용인데. 자, 그러면 갑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누구 겁니까? 을 거거든. 을이 기망해서 가져왔다 하더라도, 자, 갑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와서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 판례니까 외워야 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점유권에서 사기 기망 나왔다. 끝에 가서 뭡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나오면은 없다 해야 돼. 요 32의 기출입니다. 기출문제. 작년의 기출지문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뭡니까? 내용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자, 이게 어떤 내용이다? 자,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내용 정리됐고, 문제 풀어 갑니다. 자, 우리 앞에서 물권적 청구권에서 했던 내용 다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서 또 복습까지 시켜줄 거예요. 15번 문제 갑니다. 점유 자체에 보호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은 맞을까 틀릴까? 15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152페이지 15번 문제. 1번 지문.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기 무슨 기간이랬어? 출소 기간이었죠. 소를 날출자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야. 자, 그럼 재판상 몇 년 해야 돼? 1년 해야 돼. 그럼 재판 외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15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대표 유형 밑에 15번 문제 하고 있어요. 찾았어요? 이제 찾았지 전부 다? 네, 자, 그래서 1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하는데 반드시 뭐 해야 돼? 재판상 해야 돼. 출소 기간이니까. 재판 예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야. 옆에다가 적어놔. 무슨 기간이라고? 출소 기간입니다. 출소 기간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 뭡니까? 저번 시간에 담보 책임을 배우면서 담보 책임에 대해서 제척 기간 1년은 출소 기간이다, 아니다. 기간이 아니다. 아니라고 했잖아. 기억이 안 나? 286페이지에 11번 문제가 그럴 거예요. 자. 286페이지 한번 봅시다. 286페이지.
저는 왜 기억하고 있지? 맞죠? 여러분은 왜 기억 못하지? 시험 치는 사람 내가 아닌데. 맞죠? 자, 286페이지에 11번에 3번 지문 한번 보세요. 담보 책임의 출소기간은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 아니다. 여기 하면서 뭐예요? 우리가 뭐랬어? 판소도 46페이지 표라 해가지고 우리가 점유보호청구는 1년의 제척기간인데 출소기간이다. 여기만 나온다고 그랬지. 그 말 했는 걸 잠깐 기억이 나야 될 낀데. 일주일 전에 했어. 일주일 전에. 내 잘못이 없어. 맞죠? 내 잘못이 없습니다. 뭐 안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뭐 공부하는 거는. 자, 그래서 그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제척기간이면서 출소기간인 거는 어디만 기억하면 돼? 점유보호청구만 기억하면 돼. 나머지는 아니다. 됐어? 한꺼번에 다시 정리해줬어요. 자, 그러면 다시 왔어. 자, 15번에 1번 지문은 뭐 때문에 틀렸다? 재판상 해야 되는데 재판이 일어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1번 틀렸고. 2번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받을 염려 나오면 뭐라 했어? 염려 현관펜. 또는 나와야 되지. 염려의 현관펜 해놓고 염려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또는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왔어? 민 나왔잖아. X야. 이것도 기출 지문입니다. 막 이렇게 더럽게 냅니다. 뭐 밑을 뭐 또는 내고 뭐 맞죠? 이렇게 된다고. 어떻게 하겠어? 출처가 이렇게 되는데. 더럽도는 맞춰야죠. 맞아요? 자, 그래서 염려 나오면 무조건 뭐 해야 돼? 또는 확인해야 돼. 민 나오면 무조건 X.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은 점유물 반환 청구에 대해서 점유 침탈자는 점유자에 대한 본권이 있으면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해야 되죠. 자, 지금 뭘로 액션 취하고 있는 겁니까? 본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점유권을 하고 있는 거잖아.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행사하면은 내가 본권이 있음을 가지고 뭐 대항할 수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점유권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세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를 하는데 점유 침탈자는 본권이 있음을 이유로 거절할 수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자, 3번 틀렸고 4번이 28회 이게 뭡니까? 30회 때 나왔죠. 자, 208조 내용입니다. 점유의 기한수와 본권에 관한 신호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자, 판서노트 44페이지 한번 펴봐요. 판서노트 44페이지에 펴니까 점유보조자 실장님이 나옵니까?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있어 없어? 보고 얘기해. 보고. 자,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보호청구는 또 없는데 무슨 구제는 있어? 자력구제는 있다 했잖아. 자, 그럼 5번 지문 맞아 틀려? 점유보호자 현관펜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가 있다지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고 점유의 기한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재판할 수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208조 내용 정리하시고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16번 문제 점유보호청구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돼 있는데 자 1번 어떻습니까? 을이 갑으로부터 임차한 시계를 병이 훔쳐갔다. 그러면 여기서 임대인이 누구야? 을이 갑으로부터 임차한 시계 한글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맞죠? 한글이 안 되잖아 지금. 자, 을이 갑으로부터 임차했다 그랬으니까 임대인이 누구야? 갑. 임대인이 누구야? 간접점유자야. 맞아요? 간접점유자 갑은 침탈자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207조 보면은 간접점유자도 전 3조에 관한 내용이 준용된다고 돼 있어. 전 3조가 뭔데?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할 수가 있다. 누가요? 간접점유자도. 자, 그러면 1번 맞아 틀려? 맞습니다. 자, 2번. 갑의 노트북을 절취하여 점유하다가 이를 고가로 팔아주겠다는 을에게 속아 기망이지, 사기지. 맞아요. 을에게 인도했다. 그러면 갑은 저기 나오네. 사기 기망 나오면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저 말이야. 32의 기출. 맞죠? 자, 그럼 2번도 맞네.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1년은 무슨 기간이라 했어? 금방 했잖아. 출소 기간이라 했죠?
그 기간 내에 반환해야 되는 추수기간이다 말이야. 3번 맞고 옆에다가 286페이지 11번에 3번 지문 참조해 놓으시고 286페이지 11번에 3번 지문 참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4번 지문 갑니다. 그래서 3번도 맞지요? 4번. 갑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소유자 을에 의해서 침탈된 경우 갑은 을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다. 맞죠? 그래서 갑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소유자인 을에 대해서도 침탈된 경우 갑은 뭡니까? 을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갑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을에 의해서 침탈된 후에 선의의 병에 넣었다. 자, 현관펜. 선의의 병, 특별승인이 선의야. 반환 청구 못하지? 다시 악의로 넘어가도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답니다. 보호된다 이 말이야. 저게 은폐물의 법칙 내용이 준용됩니다. 은폐물의 법칙. 은폐물의 법칙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비통착사! 들어봤어? 비통착사가 뭔데? 비진이 의사표시, 통정, 착오, 사기, 강박에 보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했잖아. 맞죠? 그럼 선의 제3자가 보호되니까 뒤에 붙어 있는 사람이 정의, 병으로부터 받은 정의, 악이더라도 보호돼 안 돼?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것도 똑같이 여기 적용됩니다. 알겠어요? 됐어. 비통착사를 압니까? 107조, 108조, 109조, 110조 내용입니다. 비통착사. 자, 그래서 답이 몇 번? 5번입니다. 자, 갑은 정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 행사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답니다. 왜? 병이 뭐기 때문에? 선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 못하고 그로부터 받은 정이 악이라 하더라도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여기 했네. 자, 답이 5번이고 넘기시면 돼요. 17번 문제는 자, 116페이지에 9번에 4번 지문 참조인데, 자, 116페이지 한번 펴봐요. 116페이지에 9번에 4번 지문. 9번에 4번 지문 보세요. 간접 점유자는 현관펜 해놓으시고, 간접 점유자는 침탈당했다. 직접 점유자 점유 침탈당했다 하면 간접 점유자도 반환 청구할 수가 있어 없어? 우리 금방 했잖아. 207조에서 간접 점유자 임대인도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할 수가 있다 했지. 맞아요. 207조 내용이야. 알겠지? 이걸 가지고 케이스 문제를 만든 게 17번 문제란 말이야. 알겠어? 이제 종칙을 안 쓰니까 뭐 대답도 안 한단 말이죠. 예, 종칙 쓸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17번 문제가 뭐라고요? 간접 점유자도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점유 보호 쪽은 행사할 수가 있다. 자, 판서부터 44페이지 봐봐. 판서부터 44페이지 보면 우리가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했지. 실장님. 맞죠? 근데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잖아. 간접 점유자잖아. 점유권이 있고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뭐가 없어? 자료구조. 그래서 간접 점유자하고 점유보조자는 반대로 보면 된다고. 반대로. 알겠죠? 점유보조자는 자료구제가 있지만 점유권이 없어. 그럼 이거 반대로 가면 뭐야? 간접 점유자다. 알겠어요? 됐지? 자, 그럼 이제 문제 풀러 가자. 자, 을은 소유자 갑으로부터 가업으로 임차했다. 아, 임차가 포인트 나는 애. 임차가 포인트 나는 현관에 딱 해놓고, 그럼 임대인이 누구야? 갑. 그 다음에 임차인은 을. 맞죠?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둘 다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예방 청구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병은 을을 불법으로 몰아내고 현재 가업을 점유하고 있다. 자, 틀린 것은 1번 맞습니까? 직접 점유자, 임차인 을도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2번 간접 점유자 갑도 반환 청구권을 가진다. 이해됐어? 3번 어떻습니까? 맞죠? 그래서 2번하고 3번 내용이 묶어놔야 되는데 갑은 소유권, 갑이 소유자잖아. 간접 점유자지만 소유자잖아.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도 가지고 점유권, 간접 점유자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보호 청구권도
점유보호 청구, 뭡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권도 가진다, 안 가진다? 가진답니다. 답이 몇 번이야? 3번이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되고, 자, 4번하고 5번이 있는데, 5번 지문은, 자, 읽어볼게요. 을이 임차권을 등기하였다면, 자, 병에 대해서 직접 임차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다. 요건 앞에서 했어요. 저번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했어. 옆에다가 적어놔. 112페이지에 5번 문제에 5번 지문 참조. 가보자 그래. 저번 시간에 복수가 있는 거 한번 보자 그래. 112페이지. 112페이지에 5번 문제에 5번 지문 있어? 자, 우리가 이때 무슨 설명을 했냐면은 임차권은 채권이야, 물권이야? 채권이잖아. 채권인데 등기하면은 대항력 갖추거나 등기하면은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가 있어. 근데 반환 청구를 못 하는 이유가 뭐야? 직계 아니거든. 임대인만이 소유자인 임대인만이 반환 청구할 수 있어. 그럼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다고요?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 했지? 그래서 112페이지에 5번 지문 옆에다가 154페이지에 17번에 5번 지문 참조 딱 적어놓으시고, 자, 154페이지 17번 문제에 5번 지문 참조 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154페이지로 가서 154페이지에 17번에 5번 지문 있습니까? 자, 임차권을 등기했다. 대항력을 취득했죠? 맞아. 임차권에 등기를 했다는 얘기는 뭘 취득했다고? 대항력을 취득했다. 그러면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했잖아. 지금 이해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갑을 병으로만 만들었지 내용은 112페이지 내용하고 똑같단 말이야. 5번 문제, 5번 지문하고. 됐어? 됐지? 자, 그래서 갑을 병정으로 했을 때도 맞출 수 있어야 되고, 지문으로 나왔을 때도 임차권이 있는데 채권인데 대항력을 갖추면은, 대항력권을 갖추면은 주주를 하거나 등기를 하면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할 수는 있다. 갑을병정 나와도 15번에 5번 지문 맞출 수 있어야 돼, 안 해야 돼?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표현을 다르게 했지만은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몇 번입니까? 간접 점유자도 반환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점유권의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다. 포인트죠. 됐어요? 네, 됐습니다. 앞으로 갑니다, 이제.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물권적 청구권의 일부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어디 물권 변동으로 갑니다. 120페이지 피시고, 자, 우리 판서노 때는 38페이지를 피시면 됩니다. 38페이지를 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은 내용이 다 끝납니다. 끝나고, 그 다음에 9월 둘째 주죠. 첫째 주가 목요일이니까. 맞죠? 그래서 다음 주 목금은 진도 나가고, 뭡니까? 월요일부터 9월 5일인가? 그때부터 이제 첫 진도 나가는데, 그때는 몇 시부터 하냐면요. 9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9시 30분. 본 시험 가도 9시 30분부터 시험 칩니다. 알겠어요? 9시 반부터 시험 칩니다. 본 시험도. 그래서 시험 똑같이 칩니다. 그래서 9시 반부터 시험을 쳐가지고 50분 시험 치죠? 그럼 10시 20분까지 시험 치고, 그래도 쉬어야 될 거 아니야. 50분도 짐 뺐으니까. 10분 휴식을 하고 10시 30분부터 풀이가 들어갑니다. 됐죠? 근데 이제 만일에 오전에 못 오신 분들은 저녁에는 6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50분 풀고, 자, 7시 20분까지 풀고 10분 쉬었다가 7시 30분부터 7시 30분부터 풀이를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이럴 때 준비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요약집도 가져오면 좋지만 판서노트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판서노트 가져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못 치면 저녁에 치고, 저기 못 치면 이 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자,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를 이렇게 계속, 동형이 뭐야? 동일한 형태로 시험을 계속 치는 게 동형 모의고사야. 아시겠죠? 그러면 아침부터 이렇게 치면은 아침에 여러분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치러 가잖아. 요때 맞춰서 머리가 돌아간대. 민법 개론 동학 돌아간대. 알겠어요? 이렇게 연습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고 가니까 뭡니까?
나중에 6회분 다 풀면은 6회분 하고 한 번은 뭡니까? 민법이든 개론이든 한번 뭐 선생님이 뭡니까? 이렇게 막 핵심 특강 무료로 해줄 거예요, 한번. 알죠? 알겠죠? 그렇게 한번 해줍니다. 알겠어요? 네. 근데 물론은 뭡니까? 공짜인데 자료비는 받아. 뭐 5천원 받든 10,000원 받든 뭐. 무슨 말이죠? 근데 우리 공짜야, 그때는. 알죠? 그래서 하루 종일 딱 해줄 거예요, 한번. 총 정리를 쭉 해줄 거예요, 한번.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나중에 그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거고, 서비스 차원인데 언제 하냐면은 마지막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 합니다. 왜 그러냐? 그때 막 땡깡 치르는 게 있잖아요. 기억이 난다니까? 왜 기억납니까? 일주일도 안 됐거든. 일주일도 안 됐거든. 시험장 들어가면 따끈따끈 하거든. 따끈 치는 게 나와요. 맞죠? 그래서 그때 합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치고 풀이, 시험 치고 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연습을 하면은, 자, 6회만 딱 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시간 내는 다 풀어. 시간 내는 다 풀어. 점수는 몰라. 맞죠? 근데 점수도 이제 이렇게 연습해가 복습만 잘 하면, 요거 있잖아요. 6회분 모의고사 쳤던 거를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은 그 점수가 나와요. 아시겠죠? 시험 치고 할 때 요거만 보셔도 돼, 주번이. 알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알죠? 그리고 요번 주에 뭡니까? 토요일 날 뭡니까? 개론 특강을 하기로 했는데, 인원이 없으면은 그냥 금요일까지 모아보고, 지금 4명 등록해놨거든. 그래서 인원이 없으면은 그냥 폐강하고, 모의고사 체제로 가겠습니다. 원래 월요일서 치기로 했잖아. 아시겠죠? 특강은 지금 선생님이 이제 요번 주 없으면 이제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5일 동안 수업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다 잡혀 있어요, 지금. 쭉 잡혀. 그래서 이제 개론 특강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래서 원래는 모의고사 잡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간 딱 비는 날이 요번 주 토요일인 이유가 뭐냐면, 모든 학원이 뭐예요? 뭘 칩니까? 그 모의고사 치거든. 그래서 딱 비는 시간 딱 그것밖에 없어. 어? 개론쌤 쓰러질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토요일까지 계속이고, 토요일하고 또 일요일까지도 수업이 있는 날이 있어요. 어? 쓰러질 것 같은데. 키도 작고. 아이고, 안타까워가 맞죠? 자, 자, 하여튼, 자, 그렇습니다.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까지 모아보고 인원이 안 되면 그냥 이제 모의고사 원래 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2차 마치신 분들은 아침에 문자 보낼 거예요. 2차는 개론 특강 안 듣잖아.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를 옆에 잠깐씩 시험 칠 거예요. 근데 특강 듣는 인원이 만일에 이제 20명 정도 된다. 그럼 저기 특강 보내보고 모의고사 이렇게 칠 겁니다. 알겠죠? 그때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좀 해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문자를 한번 다시 보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아시고, 자, 이제 문제풀이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지했습니다. 자, 됐고. 자, 120페이지 1번 문제 풀면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판서 노트는 38페이지, 물권 변동이에요. 물권은요, 부동산 물권이 있고 동산 물권이 있어. 그림 이해됐어? 38페이지. 그래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뭐야? 186조.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법률 규정인데 상공, 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은 뭐 필요 없이도, 등기 필요 없이도 물권 변동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문제를 한번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정리하고 가자, 그래. 187조 상공, 판경인데, 상속은 언제? 옆에 적어놨잖아. 피상속인이 사망 시 등기 없이도 물권이 생기죠? 적어놨습니까? 자, 공용징수 수용은 뭐니까? 수용 개시일, 수용 보상금을 지급했을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판결은 무슨 판결인데? 형성 판결인데 판결 시.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자, 그 다음에 이거하고 비교해야 될 게 뭐예요? 이행 판결이지? 30배 31에 나왔잖아. 자, 이행 판결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옆에다가 확인 판결도 등기해야 되죠? 네 거라고 확인했다. 등기해야 짓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형성 판결만 뭐 필요 없이, 등기 필요 없이 판결 시에 물권 변동이 생긴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어떤 겁니까? 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식이 각각 을과 병이 있는데 3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어요. 예. 자,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거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막내가 사업하다가 잘 안 되니까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 판결이 이렇게 떨어지면 요거는 갑이다.
요건 을 거다, 요건 병 거다 이렇게 판결이 떨어지면 등기 없이도 요 토지는 갑의 단독 소유, 요 토지는 을의 단독 소유, 요거는 병의 단독 소유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형성 판결 대표적인 예가 뭔데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다. 분할 판결은 판결 시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 생깁니다. 네, 그거 내용 체크하시고. 자, 경매는 언제입니까? 매각대금 완납 시. 자, 기타의 법률 규정 다 정의합니다. 옆에 밑에 적어놨죠.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는 첫 번째 뭐야? 건물의 신축. 내 건물 신축에서 등기 없이도 취득하죠. 자, 두 번째.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분묘기지권도 등기 없이 취득하죠. 맞아요? 분묘기지권도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전세권의 법정갱신도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등기 없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우리 전세권 할 때 했습니다. 지금 몇 분 봤죠? 자, 그 다음에 말소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는 경우 어떤 겁니까? 용인물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됐을 때. 자, 그 다음에 용인물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자, 말소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고, 그 다음에 혼동 들어봤죠?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면 저당권은 뭡니까? 말소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죠? 맞아?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뭐라 적어놨습니까? 원인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말소등기 필요 없이 자동 복귀한다고 해놨지. 5가지 적어놨을 거예요. 적어놔가지고 매번 할 때마다 뭡니까? 적어놨죠? 적어놨습니다. 요약집에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 정리를 했고요. 시험에 정답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나머지는 다 이게 깔리는 거고 시험에 정답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이행 판결. 또 해놨잖아. 별표가 점유취득시효. 여기 뭡니까? 상공 판결 기타의 법률 규정. 여기 뭡니까? 법정지상권, 간섭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은 뭐야? 깔리는 애들이야. 정답은 뭐야? 세 가지지. 맞아? 첫 번째가 뭔데? 이행 판결, 확인 판결. 자, 근데 우리 시험에 이행 판결이 나와서 확인 판결이 안 나왔는데 같이 적어놔요. 등기되고. 자, 두 번째가 뭐야? 점유 취득시효도 245조 규정이지만 등기를 해야 된다. 20년간 평공연하게 자주로 점유하면 등기함으로 취득한다라고 245조에 1항이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에 정답 나오는 게 뭐야? 협의 분할. 맞죠? 그래서 이거 찌개 다시고 뭡니까? 이게 정답이 이거야 이거. 등기에는 묶으면 생기는 거. 됐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요 세 가지가 시험에 10년 동안 정답으로 나왔던 지문들이다. 세 가지는 기억해야 돼. 요 세 가지는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그 별표를 그게 해야지.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 갑니다. 자, 1번 문제. 1번 지문은 뭡니까? 이행 판결이에요? 1번 읽어보니까 이행 판결 맞아?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매수인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행 판결이지. 등기하기 전에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맞죠? 이행 판결은 옆에 적어놔. 1번 옆에다가 이행 판결은 뭐야? 등기해야 취득하죠. 1번 맞고 2번은요. 자, 핵심 단어가 취소입니다. 매매계약이나 증여계약 이런 것 등이 취소가 되면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 복귀하죠. 소유권 복귀는 말소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포인트 단어가 뭔데? 핵심이 뭐야? 공유분할 맞는데 그거보다 협의분할이지. 협의가 성립했다 이 말이죠. 현물분할인데 협의가 성립했다. 그러면 등기해야 되지. 자,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된다. 틀렸습니다. 요거는 뭐예요?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얘기합니다. 공유분할 총소송일 때만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뭐가 틀렸다? 협의분할은 등기를 해야 취득합니다.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어떻습니까? 4번 또 별표. 27회 때는 합유 지분의 포기, 29회 때는 공유 지분의 포기, 31회 때 시험에 나왔어요. 자, 공유 지분이나 합유 지분을 포기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돼. 포기하더라도 등기는 해야 돼. 알겠죠? 포기하더라도 등기를 해야 돼. 맞죠? 그 형제들 중에 뭡니까? 뭐 막내가 와서 내 지분 포기할게.
뭐라 해야 됩니까? 그래, 포기할 거지? 그래. 등기를 해야지, 그래도. 알겠어? 이거 알아야 수묵지. 형제 중에 뭡니까? 한 명이 내 포기하겠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뭐라 해야 돼요? 포기하더라도 등기를 해야지. 내 앞으로 주든지 뭐, 이렇게. 알겠지? 하겠나, 뭐, 나중에. 이 다 기억나. 이런 거 나중에 자격증 따고는 저한테 전화 와요. 아, 공유지분을 포기하는데 원장님이 어떻게 됩니까? 등기를 해야지. 그럼 등기 어떻게 하는데요? 법무사 가야지. 제가 확 끊어봅니다. 알죠? 얼마 전에 그 전화 왔어요. 자, 됐어. 자, 그래서 이 4번 지문도 포인트인데 공유 지분의 포기 밑에다가 합유 지분의 포기도 같이 적거나 포기 나오면 무조건 등기를 해야 돼. 4번 맞고 5번입니다. 피담보 저당권인데 현관펜 피담보증을 변제하면 말소 등기 필요 없이도 소멸하지요. 했지? 네, 됐습니다. 정답 몇 번이야? 3번입니다. 협의 분할할 때는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취득합니다. 자, 이 내용들은 협의 분할이 아니고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형성 판결일 때만 뭡니까? 판결 시에 어떻게 됩니까? 즉시 공유관계 소멸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협의가 성립했을 때는 이 내용이 적용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2번 문제 갈게요. 등기하여야 물권변동 효력이 생기는 것을 고르시라고 했어. 기업번이 무슨 판결이야? 이행 판결. 등기해야지. 기업번.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의 핵심 단어 뭔데? 그 협의 분할 잘하고 있다 그래. 기억 니은. 맞죠? 답이지? 근데 밑에 보니까 밑에 내용 다 문제 안 봐도 돼.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 두 가지. 맞지? 그 등기해야 되는 거. 딱 기억 니은밖에 없는데 그럼 답은 1번밖에 없지. 맞죠? 이런 거 뭐 10초 만에 빡 하고 패스가 넘어가 버려야 돼. 그 다음에 디귿번에서 용인물권, 지상권 용인물권이지. 존속기가 만료되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물권도 생기고, 자, 전세권의 법정갱신도 등기 없이도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죠. 물권이 생기고, 공유 지분도 뭡니까? 공유 부분의 지분도 등기 없이 취득하죠. 공유 부분은 등기 없이도 취득합니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입니다. 자, 옆에 가서 3번 문제. 부동산 물권에 등기 없이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자, 이중 부정은 긍정이야. 등기 없이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등기를 해야 되는 거. 자, 그럼 어디 현관펜?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뭐라고? 등기해야 되는 걸 찾으라 이 말이야. 그러면 1번 건물의 신축. 등기 필요 없죠? 등기 없이 취득하고. 분묘기지권 필요 없죠? 3번에 법정저당권 등기 필요 없죠? 4번에 예약 완결권 행사를 해가지고 가등기해놨다가 무슨 등기가 소유권 취득합니까? 본등기 해야지. 자, 이게 19회 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19회 때. 에? 자, 그래서 한 개 더 적어놔. 여기다가 3개 있지? 한 개 더. 예약 뭡니까? 완결권. 완결권 행사로 해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무슨 등기 해야 돼? 본등기 해야 되죠. 본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등기해야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등기 해야 된다고? 본등기를 해야 된다고. 본등기를.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입니다. 자, 5번 지문은 작년에도 나왔었죠. 자, 우리가 시험 3번 나왔던 겁니다. 한동 건물에 구분된 건물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면 구분 소유권은 취득하죠? 취득합니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이다 이 말이야. 넘기시고 4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돼 있습니다. 자, 요거는 1번 한번 보시면 건물이 신축됐죠? 맞죠? 그러면 자, 건물의 신축인데 신축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정에 하였더라도 그 후에 완성이 된 이상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뭐에 부합하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자, 그래서 1번 맞고 2번의 포인트는 전세권의 무슨 갱신이야? 법정갱신.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 했고 전세권 할 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의 경매는 맨 끝에 뭐 완납시? 매각대금 완납한 때다. 맞고. 그 다음에 4번 무허가 건물의 신축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하지만 처분할 때는 등기해야 되죠. 상공, 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은 기타의 법률 규정 안에 건물의 신축이 있죠. 맞아요? 그러면 건물 신축했다. 등기 없이도 취득하지만 처분 시에는 등기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 단서에. 그래서 4번 또 맞고
5번 어떻습니까? 물리적으로 완성됐다가 구분 소유권에서 구분 건물에서 물리적으로 완성됐다는 얘기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구분 소유권을 승립할 수 있다는 판례를 기억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 봤던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갈게요. 등기를 갖추지 않아 부동산 양수인의 법정 지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돼 있는데, 자, 1번은 맞습니까? 여기 핵심이 뭐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종료받지 않는 한 돼 있잖아. 그럼 등기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소유권 취득할 수, 물권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없지요. 이 시험 2번 나왔던 겁니다. 자, 등기하지 않으면 내게 돼 안 돼? 안 됩니다. 내게 되려면 어떻게 돼? 내 앞으로 등기해야지. 그래서 핵심이 뭔데? 이전 등기를 종료받지 않은 한 물권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해야지. 1번 틀렸고 2번. 자, 2번 또 포인트가 뭐야? 등기했어 안 했어?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잖아. 그러면 뭡니까? 내가 매수했지만 이전 등기 하기 전이면 침탈 행위가 있다. 직접 내가 액션 취할 수는 없고 뭐 해야 돼요? 대위해야지. 맞아요? 내 앞으로 등기하면 내가 직접 할 수 있어. 내 앞으로 등기 안 하면은 누굴 대위해야 돼? 매도인을 대위해서 액션 취해야 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해야 돼. 자, 그래서 뭐 때문에 틀렸어?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직접 할 수 있어 없어? 직접 EX야. 뭐라 해야 돼? 대위해야 돼. 자,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은요.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가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 등기 명의가 없다면 그 건물의 건립으로 불법 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자, 이게 어떤 겁니까? 저번 시간에 했는 건데, 갑이 갖고 있는 토지를 을이 있잖아요. 무단으로 건물 지었어. 이 말이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 그다음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건물을 넘겼다는 얘기야. 병인테. 그럼 현재 침해자가 누굽니까? 병이지. 갑은 누구를 상대로? 병을 상대로 처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자,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가 지금 저 병입니다. 병.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 등기가 명의가 없다면, 자, 등기되지 않아도 현재 침해자가 누구라고? 저 병이야. 그 건물 건립을 불법 점유 당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현관펜. 토지 소유자는 현재 침해자가 누군데? 병이거든. 병을 상대로 처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됐어요? 자, 여기 어디서 배웠습니까? 저번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자, 마지막 시간에 그 11번 문제 했습니다. 117페이지 11번 문제. 11번 문제 했지? 117페이지. 이래가 진도 나가겠나 모르겠다, 지금. 다시도 전부 다 복습 다 해주고 있고, 막. 117페이지에 11번 문제.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 지었잖아. 그거 다시 누구한테 넘겼다고? 자, 여기 보면 밑에 5번 지문 보시면 정한테 넘겼다고. 그럼 현재 침해자가 누구야? 정. 그 정을 상대로 처거 청구할 수가 있다 했지.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해야 되지. 기억나요? 자, 그래서 요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는 122페이지에 5번에 3번 지문 참조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에 3번 지문 또 틀렸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4번 지문 어떻습니까?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자는 점유자로 볼 수 있다입니다. 있다. 그래서 무단으로 건물 지었는데 미등기된 건물을 받았다. 현재 점유하고 있다. 이자를 상대로 처거 청구를 해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고쳐야 되고 답은 5번입니다. 토지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 사용한 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것도 저번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했어요. 기억이 안 날 뿐이지. 좀 이따 몇 페이지 얘기해 줄게. 예? 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각각 을이 매매를 했고 을과 병이 매매를 했어. 그래서 넘겼어. 자, 넘겼는데 자, 이 사람은 곧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잖아. 이게 등기를 했어 안 했어? 여기까지 안 했어요. 근데 매매는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곧 취득할 사람이기 때문에 얘를 대위해가지고 등기가단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적법하게 취득할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자, 이 내용은 어디서 했느냐? 어디서 했느냐? 자, 114페이지 옆에다 적어놔. 114페이지에 7번에 5번 지문. 114페이지 7번에 5번 지문. 7번 5번 지문 갑니다. 토지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이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 병에 대해서 갑이 병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행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맞아? 옆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 122페이지에 5번에 5번 지문 참조해 놓으시면 돼. 됐어요? 됐어? 자, 각각 우리 매매를 했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다. 을과 병이 매매를 했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이야. 맞죠? 그래서 갑이, 매도인 갑이 이 제3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행사할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우리 시험에 2분 나왔던 판례야. 여기서도 2분 냈네. 앞에서 했고. 됐어요? 자, 넘어가서 답이 5번입니다. 자, 넘기시고 125페이지에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자, 한번 볼게요. 부동산 등기. 6번까지 풀고 좀 쉬겠습니다. 자, 1번. 1번이 뭔데? 한번 읽어보고 뭔지. 자, 판소노트 13페이지. 판소노트 13페이지 한번 펴봐. 13페이지 뭐라 되어 있어? 읽어봐, 위에 타이틀을. 은닉행위, 은닉행위. 예? 그때 예를 들었잖아, 그때. 전두환 대통령 셋째 아들이 전재용인데, 뭡니까? 삼촌으로부터 안양의 땅을 500짜리를 19억 받았다고. 맞죠? 그래서 매매를 해버렸어, 가짜 매매. 매매는 무효지만 증여로서 유한 등기가 된다. 들어봤어? 모르겠으면 이건 알 거 아니야. 그렇지. 아, 잠깐만. 매매는 미음이니까 무효잖아. 가짜 매매. 미음, 무효. 증여는 동글동글 무효. 맞죠? 동글동글 유효. 맞죠? 증여는 뭐라고요? 유효. 증여, 유효, 동글동글. 이 동글동글한 게 생각나는 게 있네. 허여받는 거는 뭐야? 유입비. 동글동글. 저가 생각이 안 나? 동글동글한 거 나한테 생각 안 나? 미치겠네, 진짜. 자, 그래서, 자, 여기서 하셔야 될 게, 은닉행위는 뭐라고요? 은닉행위는. 매매는, 가짜 매매는 무효지만, 증여로서 유한 등기가 된다. 자, 그러면 1번 맞아, 틀려?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등기 원인을 매매를 했다. 가짜 매매했어. 그러면 위반한 것이므로 그 등기는 효력이 있죠? 뭐로서 효력이 있다고? 증여로서 효력이 있다. 그래서 증여세를 때렸다고. 그래서 전재영이가 지금 그래서 뭡니까? 천일째 노역 중인데 지금 100몇십일밖에 안 남았어요. 알죠? 자, 그래서 40억 못 내가지고 노역장 들어가 있다고요, 걔가. 그래서 이제 100 며칠만 지나면은 이제 그 500억짜리 짓게 됩니다. 알죠? 세금도 뭡니까? 노역으로 다 하루에 400만짜리. 우리가 잡혀가면 하루에 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알죠? 우리가 잡혀가면 10만 원밖에 안 돼. 알죠? 우리가 벌금 안 냈다. 노역장 데려가 보잖아. 알아요? 착하게 살아왔구나. 맞죠? 좋은 거야. 알겠죠? 범죄 한번 저질러봐. 돈 안 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로 노역장 유치시킵니다. 데려가 본다고. 하루에 10만 원이야. 걔들은 400만 원이야. 천일. 걔들 천일. 알죠? 천일. 자, 그래서 40억이니까 천일이면 400만 원. 하루에 400만 원. 알죠? 우리는 10만 원짜리예요. 자, 갑시다. 자, 그래서 증여로서 유한 등기가 되니까 1번 맞아 틀려? 증여하면서 매매를 했다. 매매는 무효지만 증여로서 유한 등기가 되지. 효력이 있다 해야지. 1번 X. 1번 옆에다가 은닉행위 적어놓고 은닉행위. 지금 13페이지 은닉행위 적혀있지? 적어놓으라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은 법률행위가 취소 현관펜 무효 취소되면 말소 등기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등기는 회복되죠? 자, 이 말소 등기 하지 않고 이전 등기 하더라도
그 효력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말소 등기하지 않고 이전 등기하는 게 뭐야? 진정 명의 회복이다. 그럼 2번 내용은 뭘 얘기하는 거야? 진정 명의 회복. 자, 등기 원인을 진정 명의 회복이라 하고 형식은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한다. 등기법에서 배울 거야. 등기법을 버린 지 오래됐죠? 아니에요? 아, 그 얘기예요, 그게. 자, 진정 명의 회복일 때는 내가 내 건데 의리 위조해가지고 병인태 넘기고 정인태 넘기고 A, B, C, D까지 넘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말소 하다가 죽어본다니까 내가 소송 제기하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맨 끝에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내가 진정한 소유자니까 진정 명의 회복으로 회복한다 해가지고 등기 원인은 진정 명의 회복으로 하고 무슨 등기 형식 취한다고요? 이전 등기로 받는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2번이 그 내용입니다. 2번 옆에다가 진정 명의 회복. 그래서 그 등기도 효력이 있어 없어? 있답니다. 진정 명의 회복 등기 효력이 있다. 2번 틀렸고 3번은요. 자, 건물을 신축한 자가 등기 없이 처분할 수 있죠? 그 처분 행위는 뭐예요? 유효지, 유효입니다. 자, 그리고 양수인에게 그 명의를 했다. 모두 생략 등기죠. 그 등기도 뭐라고요?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완전 틀렸고 4번이 별표 3개 내야 돼요. 4번이 별표 3개야. 장애심 나왔죠.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는 무효이나 멸실 후에 신축한 건물에 그 보존 등기 유용하는 거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내가 건물에 대한 이 건물에 이제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을 부수고 다시 건물을 지었다. 앞에 등기부 이용할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 4번 모르면 시험장 가지 마세요. 알겠죠? 옆에 적어놔. 이거 모르면 집에 가지 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별표를 몇 개 해놨어? 3개 이상 해놨지. 알죠? 반드시 나오는 내용이다. 여기서는 문제 나오면 등기 관련된 내용 나오면은 반드시 나온다는 말이야. 됐어요? 자, 그래서 4번이 무효 등기 유용 나오면은 반드시 나오는 내용입니다. 등기 관련돼서. 자, 5번 질문은 어떻습니까? 중복 등기지. 자, 중복 등기가 되면은 선등기 유효고 후등기는 무효입니다. 뭐 등기 명인이 동일하든 아니든 무조건 선등기 유효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또 등기법에 가면은 이제 규칙에 따라 대법원 규칙하고 이런 게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우리 교수님들은 중복 등기는 선등기가 유효다. 요까밖에 몰라. 알겠죠? 대법원 규칙 잘 몰라요, 얘들은.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죠. 등기 명인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뭐가 무효라고요? 뒤에 대한 소유권 보존을 따질 필요가 없이 무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유효야? 선등기가 유효다 이 말이에요. 답이 5번. 됐어요? 네, 됐어요. 그다음 7번부터 이제 등기 청구 내용인데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